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홍구루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방송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해외 출장에 있어서 갔다 왔다가,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고혈압의 어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고혈압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심장과 혈관을 앓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외래를 한 80분 정도 외래를 봤었는데요.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심장 판막 질환이나 아니면 심부전증 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외래에 단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외래를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거의 심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늘 9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90세 이상 분들을 보면 제가 보면서 오히려 70대를 지나가고 한 80대가 넘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튼튼하고 또 총명하고 더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9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유전자가 좋아서 그러신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술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잘 견디시고요. 또 회복도 빠르시고 오늘도 오신 분 중에 뭐 어르신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90세, 100세 이상 환자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뭐 물론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당연히 심장은 문제가 있죠. 심장 초음파나 이런 걸 해보면 심장 기능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의 제일 세 가지 특징, 9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시는 분. 첫 번째는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거의 뭐 어떤 분은 뭐 오늘 갑자기 외래 예정이 없는데도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뭐 제가 중국 놀러 가야 되는데 한번 건강 검진하러 왔다라든지 굉장히 아주 느긋하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좀 어디 가더라도 좀 빨리빨리 가고 이런 게 별로 없이 옆에 있는 보호자분들한테도 뭐 기다리시더라도 역정이나 이런 거 내는 거 없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소식하시는 분들입니다. 절대 많이 안 드시고요.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밥이나 나물 이런 걸 조금씩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검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받으시는,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뭐 담배를 끊으셔야 된다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시고, 뭐 술도 줄이셔야 된다면 딱 그 자리에서 실천하시고,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똑같은데요. 저 머리가 길어서 그러나 오늘 제가 좀 부시시하게 와서 그런 건가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지는 않았고 좀 머리 손질한 지가 좀 오래되는 바람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시면 상당히 90세가 되시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좋은 건데 심장과 혈관을 그러면 늙지 않아야 돼. 이런 분들도 심장과 혈관은 문제가 당연히 저한테 왔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으시겠죠. 건강한 외모만큼이나 심장과 혈관을 늙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지 않으니까 평소에 질문 있으신 거 얼마든지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고혈압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스타일이 전부 다 약간 바뀌어 보이신다 그러는데 외국 갔다 와서 그런가요?
이탈리아 갔다가 이제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스파게티 물이 좀 덜 빠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아 보인다는 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맥경화증은 자 보시다시피요. 이런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있다면 이 왼쪽 혈관은 우리가 수도 파이프를 오래 쓰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기름때나 이런 노폐물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끼게 되면 결국에는 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뭐 물이든 기름이든 흘러가는 게 제한이 있겠죠. 하지만 오른쪽 파이프는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한 면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된 파이프도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윤희님께서 당뇨가 있으니 1년에 2번 체크 받아 보니까 자연적으로 건강을 좀 더 챙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당뇨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 조금 더 챙기고 건강하게 잘 조절하시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자, 이런 혈관을 결국에는 오른쪽 같은 혈관을 잘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 혈관이 건강하게 깨끗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동맥경화증은 동맥 내부, 우리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서 온몸에 피를 보내는 그 동맥 내에 노폐물이 끼는 현상을 동맥경화증이라는데, 이 노폐물, 찌꺼기는 뭘로 되어 있느냐? 콜레스테롤이나 칼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거식세포나 이런 나쁜 것들이 많이 끼인다는 것이죠. 자, 윤희님께서 하트 스캔 받아보니까 칼슘 스코어 0 받으셨다는데, 이것도 칼슘 스코어도,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칼슘 스코어는 우리가 그 CT를 찍어서 조영제를 쓰지 않고 봤을 때, 이 몸 안에 칼슘이 있게 되면, 이 노폐물이 오래되게 되면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칼슘, 석회화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칼슘 스코어가 0이라는 말은 이런 노폐물, 칼슘이 적다는 건데, 자, 이게 적다는 거는 우리 혈관 내에도 이런 노폐물이 있을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칼슘 스코어 0인데도 당연히 이런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칼슘 스코어가 0이란 말은 훨씬 이런 것들이 좀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가 있겠죠. 칼슘 스코어가 100 이상이면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맥경화증의 시초는 흔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혈관이 이렇게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좁아져 있고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동맥경화증의 시초는 바로 이 동맥 내에 있는 혈관 내에 있는 이 세포들의 손상이 시작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찌꺼기가 안 끼어 있고 매끈한 혈관인데도 동맥경화증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혈관 내피세포 손상이 시작이란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동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맥은 근육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동맥은 근육이고요. 이 근육 안에 이런 세포가 이렇게 발려 있는데, 만일에 우리 뭐 혈관이 수도 파이프처럼 그냥 파이프다 하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동맥은 굉장히 탄력 있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축기, 이완기 때 탄력적으로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부터 피가 굉장히 센 압력으로 나올 때 이런 굉장한 좋은 탄력으로 이런 압력을 다 소화를 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혈관 안에 이렇게 발려 있는 세포들입니다. 세포들. 자, 이런 세포들이 이 동맥을 자연스럽게 확장을 시키고 또 수축도 시키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많은 피가 필요하고 혈관이 굉장히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혈관을 확장시키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켜서 우리 이 열 손상을 막게 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내는 게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질문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앞에 질문이 많이 나오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제가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집니다. 조금 더 올려 주셔보시겠어요? 네, 한번 봅시다. 5개월 전에 흉통이 있어서 조영수를 해서 변이형 협심증
검사까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흉통이 발생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흉통이란 것은 심장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제 옛날에 제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은 계속 흉통이 있어서 모든 검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이 귀금속 도매업을 하시는 분인데 항상 20kg쯤 되는 이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난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수갑으로 연결해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는,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근육통 때문에 계속 흉통이 있으신 거죠. 또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갑자기 안 하든 뭐 골프 연습을 한다든지 해도 흉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흉통이 생기는지가 중요한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오르막길을 빨리 걸어 올라갈 때 가슴이 쪼이는 듯한 통증이 온다. 이거는 우리가 심장, 협심증이 의심되는 통증이고요. 변이형 협심증은 이 혈관의 경련, 아까 앞에 말해드렸던 이런 그 동맥의 안에 있는 내피세포의 문제 때문에 혈관의 경련이 와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검사까지도 했는데 다 정상이다. 그런데 통증이 생긴다면 다른 쪽 원인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런 흉통들은 뭐 가슴에는 연골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신경통이 있다든지 어떤 경우는 헤르페스라 그러죠. 대상포진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 많은 병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발견을 못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송이님께서 교수님 저 부정맥 정기검진인데 허리 통증 때문에 소염제를 한 달 넘게 복용 중입니다. 검진 전날까지 복용해도 피검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소염제를 오래 드시면 한송이님께서 연세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시겠는데 이 진통소염제 계열은 대부분 우리 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콩팥 기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정맥 정기 검진 때이라면 뭐 허리 통증이 지금 있어서 뭐 이거 한 달, 두 달 드시는 게 아니고 뭐 며칠 드시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루비님께서 160cm에 59kg인 61살 여성분이시고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 비만이라고 해서 건강검진이 나와서 식전 혈당 검사가 115, 헤모글로빈 A1C나 이런 6.1%, 그 다음 총 콜레스테롤 236. 오늘 제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이분은 오늘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비님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아마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맥경화증은 결국에는 이 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의 손상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서 보시면 이런 노폐물이 끼이게 되고 이 노폐물이 끼이다가 이런 노란 기름기들이 혈관 안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 여기에 혈전이 들러붙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심근경색증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혈관이다가 내피세포에 어떤 손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점점 혈관 내부가 약간씩 두꺼워지고 노폐물들이 쌓이고 이게 터져서 이 안에 혈전이 생겨서 심근경색증이 오거나 뇌경색이 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게 바로 노화의 과정 또는 동맥경화증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생을 이 단계로 살 수가 있다. 이러면 늙지 않고 진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계면 어떠냐? 적어도 여기서 거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지만 우리가 늙지 않고 평생 건강한 혈관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이 혈관 내에 이런 노폐물이 끼지 않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것.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이미 여기에 혈관이 두꺼워지고 안쪽에 동맥경화증 이런 물질이 쌓인 것들은 사실은 빠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초기 단계 혈관 내피세포가 초기 단계에 손상이 된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맥경화증이 누가 더 잘 걸릴까 하는 겁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 결국에는 유전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봤을 때 나이가 든다든지 남자라든지 또 가족력에 여러 가지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나이를 주민등록증 뭐 나이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뭐 성별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뭐 가족력들도 뭐 부모님 딴 집에 호적을 판다고 해가지고 내 가족력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인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동맥경화증이 결국에 제일 많이 생기는 이 빨간색 4가지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3가지가 아주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피시면 이건 한 대 피실 때마다 1분 30초씩 수명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나 할 때마다 내 동맥 내에는 이런 피로 물질이나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외 비만이라든지 고지방식이,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한 경우, 이런 경우도 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동맥경화증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송파리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던 변이형 검사를 음성이 나왔다는데 이 검사 위에서 조영수를 한 것이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언제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 관상동맥 조영술이란 게 직접 혈관 안으로 우리가 관을 넣어서 우리 그 방사선을 찍었을 때 볼 수 있는 물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감을 넣었을 때 이 콩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악화시킬 수가, 콩팥 뭐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변이형 유발 검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큰 후유증이 없고요. 검사 후에 뭐 일시적으로 혈관에 뭐 지혈이 안 된다든지 뭐 안에 피가 고였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만일에 콩팥 문제가 없고 큰 문제가 없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린님께서 가끔 가다 가슴이 콕콕 쑤시는 건 괜찮은 건가요? 콕콕 쑤시는 건 뭐 저도 콕콕 쑤십니다. 뭐 여러 가지 쑤시는데 이 가슴이 콕콕 쑤시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 제일 많은 경우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위산이 역류될 때 콕콕 쑤시는데 이게 내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나 심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장 콕콕 쑤시고 아픈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자, 여기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심장이 안 좋은 거는 대부분 운동하거나 갑자기 빨리 뛴다거나 오르막길 올라갈 때 가슴이 쑤시고 아픈 경우, 이런 경우는 심장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콕콕 쑤시다가 괜찮다가 또 콕콕 쑤시다가 괜찮다가 이런 거는 대부분 심장 쪽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역류성 식도염이나 신경통이나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32께서 70세 여성분인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사라지는데 증상이 뭔가요? 보통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를 벌렁벌렁거린다 뭐 여러 가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1시간 정도 두근두근 거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굉장히 뭐 운동을 심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긴장한다거나 흥분한 상태라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두근거리는 거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심신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 가만히 TV를 보고 있거나 뭐 TV도 무서운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막 굉장히 막 흥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고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덜컹거려서 두근두근거린다. 이게 보통 1시간 정도 지속된다면 이거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만일에 잠시 생겼다가 한 10초
20초 정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분들은 정상인들한테도 부정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솔님께서 항암 8차 중에 5차가 지나가고 있고 심장에 혈전이 생겼다 해서 혈전약 복용 중입니다. 혈전약 복용으로 심장 혈전이 없어질 수 있나요? 어떤 암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암들, 특히 우리 유방암이나 아니면 그 임파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에 무리를 주는, 이런 심장에 부담을 주는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를 한 경우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에 혈전이 생긴 경우는 이 뇌경색이,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이 뇌경색이 생길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혈전약을 복용을 하고요. 또 혈전이 또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이런 약을 쓰게 됩니다. 뭐 우리 와파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피가 묽어지게 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만약 혈전이 있다 하더라도 혈전약을 잘 복용하면 혈전이 당연히 없어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혈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약을 끊었을 때는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끊고 뭐 하고 할 때는 꼭 이 주치의하고 상의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탕이님께서 자다가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놀랬을 때처럼 가슴 쪽이 쎄하고 엄청 빨리 뛰다가 하곤 한다. 또 탄수화물류를 많이 섭취하면 심장이 꿀렁꿀렁합니다. 50대이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고 했는데 약은 아직 미복용입니다 하셨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심장이 엄청 빨리 뛴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맥이란 것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이 부정맥이 생기는 걸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또 탄수화물류를 많이 먹거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심장이 많이 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도 부정맥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당연히 커피나 술을 드시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되고 두근두근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충분히 정상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엄청 빨리 뛰는 게 적어도 5분에서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만약 20분, 30분 이상 지속된다, 이런 경우는 꼭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갑상선 기능은 굉장히 심장 기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게 되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게 되면 심장 기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심장 주변에 이제 물이 찬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심장 검사를 한번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엄병권님께서 동맥경화 진단을 받았는데요. 운동하고 항혈전제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좋아지나요?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이제 심하냐에 따라 달렸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과정 중에 어느 과정에 있는지, 당연히 운동은 하시는 게 평생 하셔야 되고요. 스타틴이란 약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고,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약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시황의 불로초에 제일 가까운 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먹고 있고요. 이 동맥경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가장 저희들이 쓰는 강력한 약이 바로 스타틴입니다.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성분을 줄이게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요. 혈전 생기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혈관 내 염증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틴이란 약이 어느 정도는 이런 효과들을 충분히 이제 가질 수가 있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걸 뭐 영양제처럼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스타틴도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이 다른 약들과 썼을 때 이런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드셔야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30년 전에 우리 전 세계 약 판매량 중에서 1위가 뭘 같습니까? 30년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로색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로색. 로색이 뭐냐면 위궤양 치료제입니다. 위궤양.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뭐 여러 가지 위궤양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상당수가 이런 소화기 약이 3, 40년 전에 글로벌 전 세계에서 매출 1위에서 10위 약 중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 요즘 저희들이 최근 한 20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위부터 10등 내에 스타틴 제제들이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고혈압 약, 스타틴 약들이 매출 1등부터 전 세계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살게 되고 이런 동맥경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스타틴 같은 약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항혈전제는 아스피린이나 우리 클로피도그렐이나 뭐 와파린이나 이런 약인데 요새는 이런 항혈전제는 무분별하게 동맥경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혈전제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항혈전제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썼던 아스피린, 옛날에는 동맥경화 예방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스피린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 연수 갔을 때 코스코에서 팔았습니다. 이 늙지 않는 약 한 봉지, 이 약만 계속 먹으면 늙지 않는다 해서 봉지 안에 딱 넣어서 있는데 그 안에 아스피린 아주 저용량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스피린을 무분별하게 아무 위험 요소가 없는 사람들한테 쓰는 것은 이제는 금기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다든지 아니면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주 고위험군의 동맥경화증에 뇌경색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한테 아스피린을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 있다고 해서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 쓰지 않습니다. 쓸 때는 꼭 한번 적정한 이유가 있는지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괜히 아스피린 먹었다가 위궤양 생겨서 출혈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동맥경화증 다시 돌아가 볼까요? 조금 더 해보고 아마 또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지혈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고요. 콜레스테롤은 그럼 무조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있죠. 섹스 호르몬, 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여성분들의 이런 섹스 호르몬, 남성분들의 여러 가지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다 콜레스테롤부터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좋은 효과,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호르몬들을 만들고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LDL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 아기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LDL 수치가 거의 뭐 60, 70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맥도날드에 뭐 햄버거, 피자, 삼겹살, 뭐 술 이런 거 즐기시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의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가장 많은 에너지 칼로리 섭취원이 뭐냐를 보니까 놀랍게도 밥이 아니고 이제는 피자 뭐 아니면 뭐 햄버거 이런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주 콜레스테롤 칼로리 섭취원이고요. 성인들은 보니까 성인들도 밥은 한 3, 4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라면, 뭐 국수, 삼겹살 이런 것들이 메인 섭취 칼로리원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 잉여의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잉여의 콜레스테롤, 꼭 필수적인 콜레스테롤을 제외하고 나머지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혈관 벽 안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 혈관에 시한폭탄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고지혈증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한 4~5명 중에 한 분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하지만 문제는 이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는 꼭 치료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 거는 뭐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잘 아는 친구들이나 뭐 아시는 분도 고지혈증 있는데 뭐 약을 좀 굉장히 말랐어요. 마르고 배도 안 나오고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죠. 이 간에서 많이 합성하게 되고 하는 게 가족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마르다라고 해서 나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정상이다 절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막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콜레스테롤 잉여의 콜레스테롤 태워 없애는 이런 유산소 운동을 아주 많이 하지 않고는 이런 마른 사람한테도 충분히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은 꼭 운동이나 식습관으로 조절이 안 되면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고지혈증의 발생 원인은 말씀드렸던 고지방이나 고칼로리 식사, 유전적으로 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유전은 못 이깁니다. 이 몸 안에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많이 하는 유전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간 기능 장애가 있다든지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한다든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음주, 술도 당연히 콜레스테롤을 올리겠지만 깡술로 먹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술 먹으면서 안주를 우리 뭐 먹습니까? 제일 많이 맥주 먹을 때는 치맥이고요. 소주 먹을 때는 삼겹살입니다. 그 전부 다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지혈증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고지혈증이 일으키는 질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맥경화를 만들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뇌경색이라든지 지방간, 췌장염, 담석증, 심근경색증 여러 가지를 다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혈관 쪽에 문제 생기는 여러 가지들을 고혈압, 당뇨병과 더불어 고지혈증이 당연히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쭉 위쪽으로 한번 올려봐 드릴까요? 제일 자, 좀 한번 내려볼까요? 네, 고지혈증에 자,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서울토끼님께서 53세고 건강검진에서 혈관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혈액순환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적극적 노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생활에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 53세라 그러면 지금 아마 폐경기가 되셨겠죠. 여성분들은 우리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나의 혈관 건강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 자, 여성분들은 폐경 전과 폐경 후를 보면 폐경 전에는 전부 날씬하시고 굉장히 콜레스테롤 레벨도 잘 조절되고 고혈압도 없다가 폐경이 되고 나면 급격하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고 또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갑자기 살이 찌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폐경이 되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던 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이런 혈관 노화가 진행되고 동맥경화증이 더 많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도 없는데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혈관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건강검진에서 우리 혈관의 어떤 동맥경화도 검사를 아마 하셨을 건데요. 물론 이게 뭐 모든 것을 다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런 폐경기 여성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아니면 혈압이나 뭐 복부 비만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폐경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운동하시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식단 관리라든지 규칙적인 생활 또 뭐 운동이나 아니면 또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 높다면 스타틴 같은 약들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날 분께서 저는 고지혈 혈압약을 드시고 있고 당뇨도 전 단계라고 하시는데요. 동맥경화가 올까 봐 걱정이 엄청 된다. 안 오게 하는 방법. 환자분들이 저한테 안 오게 하는 방법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러면 나이를 안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혈압과 콜레스테롤 레벨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고, 당뇨가 전 단계인데 지금 몸무게가 얼마신지 모르지만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정 몸무게는 뭐냐면 자기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게 적정 몸무게입니다. 170cm라면 100을 빼면 70이죠. 70을 0.9를 곱하면 63kg. 170cm의 남성분 같으면 63kg가 적정 몸무게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많으면 이제 어느 정도 과체중인데,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동맥경화가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적정 체중 유지, 그 다음에 고지혈, 혈압약, 당뇨 조절, 혈당 조절,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채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동맥경화를 안 오게 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식이 조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토끼처럼 살면 제일 좋습니다. 결국에는 동물성 식품, 우리 황제 다이어트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탄고지, 이런 거, 살은 빠집니다. 저탄고지를 하면 살은 빠져요. 하지만 혈관에는 굉장히 안 좋은 다이어트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잉여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 내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일단은 우리 몸 안의 콜레스테롤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간에서 합성하는 것과 섭취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합성하는 게 보통 한 70%에서 80%, 먹는 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만 조절해서는 결국에는 20%에서 30%만 조절이 가능한 거고, 간에서 많이 합성하는 것은 결국 이 합성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으로밖에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지만 완전한 치료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콜레스테롤 종류는 전체 총 콜레스테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이 다음 중성지방,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이님께서 저탄고지 안 하고는 도저히 못 빼겠던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안 드시면 됩니다. 안 드시면. 살 찌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섭취하는 양보다 쓰는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만일에 이분이 풀만 드시고 살면서 전혀 단백질 섭취를 안 하시더라도 풀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빠집니다. 근데 저탄고지를 한다는 말은 이걸 맛있는 걸 충분히 먹으면서 이제 빼는데 극단적인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지방식을 드시는 건데,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단백도 아니고요. 저는 항상 권하는 게 채식 위주로 드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SS님께서 스타틴을 드시고 있는데 간 수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스타틴이 일정 부분 간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근육통도 만들 수가 있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 수치가 일부분 올라갈 수 있지만 아주 우리가 치명적인, 우리 약 쓰기 전에 기저치의 3배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 없이 저희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끊는 게 좋고요. 스타틴 말고도 저용량 스타틴과 에지티마이브란 흡수 억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되는 것을 억제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타틴 중에서도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간에 영향이 덜한 약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약을 조절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SS님 꼭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를 한번 꼭 해보시고요. 제이초이님께서 계속 저탄고지는 배불러도 빠지는데 다른 다이어트는 늘 배고프고 힘이 없어요. 적게 먹으니까 당연히 배고프죠. 하지만 그게 적응이 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간헐적, 저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뭐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이 공복기를 유지하는 게, 그리고 먹더라도 아주 조금씩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요. 자, 미셸 H님께서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때 TG와 HDL 수치만을 보는 건 왜인가요? LDL이 높은 게 가장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대사증후군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대사증후군이 당뇨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LDL은 당연히 나쁜 거고요. 이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때는 복부 비만, 이 복부의 둘레, 그 다음에 얼마나 중성지방인 TG가 높은지, HDL 수치가 얼마나 낮은지, 이런 프로파일을 보게 됩니다. LDL이 높은 건 가장 안 좋은 거고, 당연히 LDL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LDL이 괜찮더라도 우리가 복부 비만이 있고 중성지방인 TG가 높고 HDL이 낮을 때도 대사증후군을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이초이님께서 15시간 공복이면 아침, 점심만 드세요. 아니요, 전 저녁만 먹습니다. 저녁에 회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은 뭐 거의 안 먹거나 우유 하나 정도 먹고요. 점심은 제 인생관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가장 저는 먹느니 잔답니다. 저는 먹는 것보단 자는 걸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점심은 웬만하면 먹지 않거나 그냥 간단하게 샐러드나 뭐 과일 정도 먹고요. 저녁에 대부분 회식 같은 게 있고 뭐 미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보통 우리 뭐 6시에서 7시쯤 하게 되면 한 8시쯤 되면 다 끝나죠. 끝나게 되면 뭐 다음 15시간, 16시간 같으면 다음날 한 10시, 11시쯤 됩니다. 그때까지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만일 밤 10시쯤까지 뭘 먹었다, 그럼 다음날 1시까지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껏 많이 먹는 것은 거의 저녁이고요. 점심은 제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고 적게 먹었을 때는 점심을 아주 조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살은 절대 안 찝니다. 마음껏 먹고요. 자, 이런 방법을 한번 제이초이님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세연염님께서 김영림님께서 저도 잠이 우선, 예, 잠이 보약입니다. 잠 주무시고 먹는 것보단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저는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프님께서 건강검진에서 심장 CT 결과로 칼슘화 수치 320,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비후 증상이 나와서 진료받으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분은 상당히 이 320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칼슘 스코어로 320이면 상당히 우리 그 혈관 내에도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가능하면 이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에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 좋고요. 상급 의료기관 뭐 어느 정도 집 근처에 있는 3차 대학병원 정도면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서 혹시나 그 혈관이나 이런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나요? 나이 들고 그 정도 굶으면 저혈당 오던데요. 아닙니다. 소식을 조금씩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견딜만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자기 패턴에 맞는 걸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난 뒤에 콜레스테롤이 내려갔는데 계속 먹어야 된다.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생활 개선 요법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LDL 레벨, 제가 옛날에 한번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 아마존에 있는 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족은 아마존 정글에 있고요. 당연히 거기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한 15,000보 이상씩 항상 뛰어다니고 걸어 다녀야 되고요. 동물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우리 뭐 채식 위주로 먹고 뭐 물고기를 조금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노루나 이런 게 한번 잡히면 전 부족이 한 번씩 나눠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고기를 섭취하는 이런 분들이고요. 당연히 청양 음료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거 없죠. 자, 이런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족은 CT를 들고 가서 찍어보니까 동맥경화증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자, 이 부족들의 평균 혈압이 얼마냐 하면
116에 75입니다. 140에 90이 아니고 116에 75고 공복 혈당이 75입니다. 75. LDL이 얼마냐? 69에서 70입니다. 이렇게 유지하면 동맥경화 안 생긴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약 먹고 그 정도 떨어졌는데 약 안 먹고 여러분들이 그 부족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만일에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되고 나는 회식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햄버거도 먹어야 되고 한다면 당연히 드시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건 조절하면서 하면 되는데 꼭 먹어야 될 뿐. 내 몸 안에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시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벌써 뇌경색이나 관상동맥 질환 또는 이 말초혈관 질환이 진단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썼다면 평생 드셔야 됩니다. 절대 끊지 말고 뭐 어느 정도 용량의 조절을 할 수가 있겠지만 벌써 심장병이나 혈관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런 병이 없는 사람이고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로 레벨로 조절할 수 있으면 끊어도 되는데 못할 것 같으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55 미구님께서 62세 여성분이고 키는 154cm고 부정맥이 있고 살이 빠지기 현재 47kg에서 48kg다. 살이 빠져서 정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자, 파브리병인 살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데, 파브리병은 제가 주로 보니까 희귀질환 쪽은 제가 보니까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근데 살이 빠진다는 거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60대 여성분들이 살이 빠지는 것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살이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은 몸 안에 살이 빠지는 여러 가지 기생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제일 많은 게 암입니다. 암. 그래서 이런 암 같은 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나 이런 문제, 대사성 질환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데 한 번쯤 종합검진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런 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거리가 많으면 당연히 잠 못 자는 거 살이 빠집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한번 너무 과도하게 살이 빠지는 경우는 꼭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 빠지니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근력 부족이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이 빠진다 무조건 굶어서 빼지 말고 근력 운동 하시면서 살 빼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근력은 키우고 내 몸 안에 지방만 태워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비선 K님께서 좋은 것 수치도 높고 나쁜 것도 높은데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나요? 이 말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데 저희들 첫 번째 타겟은 LDL입니다. LDL. LDL을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를 잡는데 그는 위험 인자에 따라서 이 목표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일에 LDL 레벨이 아무 병이 없을 때는 160 이상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뭐 100 이하 70m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만일에 다른 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분들은 계속 드셔야 되고요. 하지만 다른 병이 아무것도 없고 좋은 것 수치가 높은데 나쁜 수치가 적절한 수준이면 사실은 약을 끊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담당 주치의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질문이 많으시네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높이는 방법은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요.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자, 술은 조금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냐? 한 잔, 한두 잔 정도. 와인은 와인잔에 한두 잔, 맥주는 맥주잔에 한두 잔, 소주는 소주잔에 한두 잔. 이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드시는 거는 큰 문제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고밀도 콜레스테롤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고요. 자, 중성지방이란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피 속에 있는 지방질입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이고요. 지방은 콜레스테롤의 전구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성지방은 특히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지방질 섭취가 많으신 분들, 또 이 설탕이나 알코올 등을 재료로 간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지방간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아주 과도하게 높을 때는 급성 췌장염 같은 것도 만들기 때문에 중성지방도 반드시 관리해야 될 수치 중에 하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기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기 때는 굉장히 낮습니다. 적어도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그 다음에 LDL은 130 미만, 100 미만이면 더 좋고요. 중성지방은 150 미만, HDL 콜레스테롤은 40 이상,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콜레스테롤,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고, 자, 세현용님께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심혈관계 위험도가 바로 높아질까요? 높아진다면 기간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어떠한 검진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지혈증 진단 받으면 일단 저희들이 외래에 오면 저희들은 일단 한번 생활개선요법을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당연히 이런 분들은 바로 치료가 들어가죠. 혈관이 좁아져 있고 스텐트 시술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저희들이 약을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고지혈증만 있다면 약을 먼저 쓰는 것보다는 한 번쯤 생활개선요법을 해보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보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이분이 도저히 그 조절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주게 되고요. 약을 쓰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4가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그 다음에 혈당 수치, 간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이초이님께서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근데 질문이 좋은 겁니다. 이거 크레스토 5ml를 복용 중인데 빌리루빈 수치가 경계치에서 딱 걸리는데, 근데 빌리루빈 수치는 우리가 밥 먹고 하냐 안 먹고 하냐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크레스토 5ml면 굉장히 아주 저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드셔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말씀하여서 여쭤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면 괜찮은 거죠.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면 괜찮습니다.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지금 현재 약을 드시든 아니든 해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피검사에서 유지된다면 큰 문제 없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정기검진 가면 혈액검사 하는데 콜레스테롤 검사 주로 아마 하실걸요. 아마 기본적인 검사는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검사할 때 총 콜레스테롤 정도나 LDL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파이님께서 적당한 상황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0세 분인데 격일로 달리기를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6km쯤 달리면 심장이 콱 막힌 듯 하면서 머리가 다소 어지러워집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뛰면 다시 회복되는데 웜다운 하면서 운동을 마칩니다. 70세 같으면 6km 정도면 달리는 게 아닐걸요. 시속 6km면 좀 가볍게 걷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이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데 6km 정도는 빠른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심장이 콱 막힌 듯 하면서 머리가 다소 어지러워진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속도를 조금 줄이셔가지고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심하게 달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급하게 뛰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천천히 증가시키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래커님께서 3년 전에 스텐트 시술하고 지난달에 CT를 받아봤는데 스텐트 바로 앞에 한 40-50% 정도 협착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약도 약 잘 먹었고 스텐트 시술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그 스텐트란 거는
우리 몸 심장 혈관 안에 좁아진 데를 다 이렇게 스텐트로 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메탈 자켓이라고 해서 스텐트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안에 혈전 같은 거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텐트를 쫙 깔아서 다 막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심한 데만 스텐트를 넣고 나머지 부분은 약물로 치료하죠. 특히 스텐트를 넣게 되면 스텐트 앞부분, 끝부분에 또 재협착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우리가 굉장히 동맥경화를 억제시키는 스타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끊지 말고 먹으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스텐트 시술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앞에 협착이 아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새살이 차올라 온 거죠. 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40, 50%면 아직은 큰 문제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살 빼고 스타틴 잘 드시고 약 잘 드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더 진행만 더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1세 여성인데 프리미엄님께서 경동맥이 50% 막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경동맥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경동맥이 50% 막혀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50%인데 왜 막혔습니까? 50% 좁아져 있고 50%는 뚫려 있는데 막혀 있다는 것은 꽉 막혀야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막히는 것은 적어도 혈관의 70%가 이상 좁아져 있어야지 의미 있게 좁아져 있다. 또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0% 정도로 막혀 있다 그러지 않고요. 단 우리가 경동맥을 보는 이유는 경동맥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검사로 우리 그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이 50% 정도 좁아져 있다는 것은 다른 우리 몸에 있는 동맥들도 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경동맥이 50% 좁아져 있다고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경동맥이 50%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 안에 있는 혈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악화되는 거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습니다. 스타틴 열심히 드시고 혈압 잘 조절하시고 채식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면 더 진행한 거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JYP님께서 동맥경화 초기가 있어서 크레스토 5ml를 3년째 드셨는데 며칠 전 검사에서 LDL이 114가 나와서 아토제스로 약을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자, 크레스토 5ml는 굉장히 약한 약인데요. 3년째 먹었는데 LDL이 114라는 것은 아마도 이 정도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이 꽤 있어서 아마 더 낮추려고 아토제시라는 약은 이 스타틴하고 흡수 억제제인 에지티마이브라는 약이 합쳐져 있는 약입니다.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되는 것까지 막아주기 때문에. 자, 운동 습관 관리 잘하면 거기까지 아마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LDL이 114가 조금 높다라고 아마 주치의생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너무 또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음번에 또 한번 또 질문들을 또 받아서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동맥경화증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혈관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이고 이 건강한 혈관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은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적어도 이 단계에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 다음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만일에 가족들 중에서 여러 가지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보시고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잘 한번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오늘은 그 슬라이드를 좀 줄여서 많은 대답을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혹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많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